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3쪽, 페이지 103쪽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고려의 대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고려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으며 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왔는지 그런 대외 관계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 북방민족의 침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고려의 북쪽에는 여러 북방민족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이때마다 고려는 이런 침략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죠.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 경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코리아라고 말합니다. 영어 스펠링으로는 Korea죠. 그러면 코리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공식 이름이 되었을까요? 네,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먼저 고려의 위치부터 한번 보고 설명을 들어갈까요? 고려는 여기죠.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고려였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 신라가 통일을 했던 그 장소죠. 그 지역입니다. 그대로 고려가 물려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옛 고구려의 땅이 위에는 사실은 여기는 옛 고구려의 땅이 있었죠. 근데 여기를 신라가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포함해서 여위의 다른 민족까지 포함해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죠. 발해. 그런데 여기 있는 그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발해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는 위에 여진족이 있고 그란족, 나중에 나라 이름을 요로 바꾸죠. 그래서 그란족, 여진족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중국 땅이죠. 왼쪽에는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진과 그란은 위에 육지로 이어져 있죠. 육로로 이어져 있는데 송은 육지를 통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꼭 그란을 지나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때 그란이 송과 친한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고려와 송은 백길로 교류를 합니다.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비단, 중국의 비단이나 약재는 고려로 오죠. 고려가 수입을 하고 고려의 금이나 낮은 질기는 송나라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여진족과 그 다음에 그란과도 교류를 하죠. 서로 수입 수출을 합니다. 이때 그란은 고려가 송과 친하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송을 가기 위해서는 고려가 이렇게 그란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송과는 육로보다는 해상으로 백길로 교류를 하죠. 송나라와는.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고려는 중국 송과 교류를 하면서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로운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북방민족과는 여기서 북방민족이란 여진족, 그란족이 되겠죠. 북방민족과는 육지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교류하고 송,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백길로 해상 무역으로 교류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는 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상 교류를 했어야 됐죠. 송은 그렇진 않은데 중간에 그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란족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송과도 바닷길로 교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당시 크게 번성한 항구,
배가 드나드는 항구, 병란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이 이루어지죠. 이때 서양에 아라비아 상인들도 오게 되는데요. 서양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다녀가면서 고려는 코리아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분명히 아라비아 상인에게 우리는 고려라고 발음을 했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은 코리아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서양에 가서 저쪽에 동양에 갔더니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더라. 이렇게 아라비아 상인들이 코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코리아가 되었어요. 그 다음 북방민족인 거란족, 여진족이죠. 북방민족이 침입을 하고 우리가 또 극복을 하는데요. 밑에 보겠습니다. 고려 북쪽의 거란족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죠. 거란을 무너뜨리며 세력이 커지자 고려를 3차례나 침략합니다. 3번. 거란이 1차 침입을 하자, 첫 번째로 침입을 하자 서희라는 사람이 단판을 지으며 싸우지 않고 말로서 단판을 지으며 물러가게 했다. 그래서 서희를 최고의 외교가라고 해요. 이때 서희는 압록강 동쪽에 강동 육주라는 땅이 있었는데 강동 육주의 영토를 획득한다. 얻어냅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겠죠?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송과 친하지 않겠다. 송과는 친하지 않고 거란하고만 친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동 육주를 고려한테 주기도 했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송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자. 송과 친하지 않겠다. 관계 끊겠다고 했는데 계속 친했어요. 그러자 거란이 화가 났겠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고려가 2차로 침입합니다. 그 다음에 2차에 이어서 또 3번째까지 침입을 하죠.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죠. 강물을 이용해서 적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여기 기주에서 물리쳤다고 해서 귀주대첩이라고 해요. 그러면 강감찬이 강물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강이 있으면 이쪽이 거란족이고 이쪽이 고려겠죠. 근데 거란족이 침입할 기미가 보이자 강감찬 장군이 이 강 위쪽을 막습니다. 그럼 물이 조금밖에 안 흐르겠죠. 이것을 모르고 거란족이 침입을 해와요. 병사들이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강감찬 장군이 위에 뚝을 쌓았던 물꼬를 터버리죠. 병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떠내려 갔겠죠. 이렇게 해서 3차 침입을 했지만 강감찬에 의해서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침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5쪽입니다.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고려는 압록강 유역까지 영토가 확장되고 송나라, 거란, 이렇게 고려 이렇게 삼각 외교 관계가 안정이 되었다. 이제 큰 혼란이 없이 그냥 세 나라가 함께 외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편 한반도 북쪽 만주 지역에서 생활하던 여진족이 있었어요.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서 고려의 국경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고려의 장군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가서 여진족을 물리치죠. 그리고 동북 구성을 쌓아요. 동북쪽에 9개 성을 쌓는다. 그리고 또 북방에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몽골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몽골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이 당시 몽골은 세계적으로 큰 땅을 차지하는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몽골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커지면서 고려를 수십 년에 걸쳐서 6차례나 침입을 해요. 그래서 고려가 아주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고려는
고려의 도읍지는 원래 개경이었어요. 지금의 개성이죠. 그 당시는 개경이라고 했는데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강화도는 뭐예요? 섬이죠. 왜 섬으로 옮겼을까요? 임금이 섬으로 도읍지를 옮겼어요. 수도를 옮겼어요.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전쟁을 하는 것, 싸우는 것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몽골족이 바다 건너 못 오게 하려고 지금은 강화도가 육로로 연결이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섬이었으니까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섬으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겼어요. 옮기고 몽골과 싸웠지만 결국 몽골과 화친을 맺으며 전쟁을 끝냈다. 이때 화친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고 끝냈지만 실제로는 고려가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죠.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삼별초를 이끌고 몽골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별초는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의 환도한 조정, 임금이 있는 정부를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몽골에 항복을 하고 도읍지를 강화도로 옮겼었는데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로 몽골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개경의 환도한 조정을 전부 부정하고 왜 돌아오느냐, 왜 항복을 하느냐. 그래서 강화도에서 처음에는 근거지가 강화도였어요. 그러다가 강화도에서 밀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진도까지 가고 진도에서 또 밀리니까 저 제주도까지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최후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몽골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게 싸웠으나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진압되었다.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삼별초를 진압합니다. 이에 몽골은 고려에다가 관청까지 설치를 했어요. 고려 땅에다가 몽골의 관청을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고려의 왕세자를 인질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고려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왕세자를 인질로 끌고 갔으니 그리고 고려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왕 공민왕은 고려의 자주권을 되찾고자 노력했으나 개혁 정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했어요. 고려 말 과거의 겁제에 중앙의 관리가 된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했다. 고려 말에 혼란해진 틈을 타서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를 하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고려가 멸망하게 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신진 사대부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를 살펴보았고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 다지기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고려에는 뭐뭐라는 항구가 있었다. 어떤 항구가 있었죠? 주변의 나라들이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교류를 했었죠.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었어요. 여기 이 항구의 이름은 벽난도였죠. 벽난도라는 항구에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을 통해서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교류하면서 고려가 코리아로 불리게 되었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를 코리아라고 알고 가서 동양에 갔더니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코리아가 되었죠.
그 다음 2번 보기에서 낱말을 골라 괄호 안에 알맞게 써봅시다. 서희라는 사람이 있고 삼별초라는 부대가 있었고 귀주대첩이 있어요. 귀주대첩하면 강감찬이 생각나야 되겠죠. 강물을 이용해서 그란족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이 생각나야 됩니다. 1번 괄호는 그란의 1차 침입 때, 그란이 제일 첫 번째로 침입해 왔을 때 적장과 싸우지 않고 말로서 외교적인 담판을 지었어요. 그리고 압록강 동쪽에 육주, 강동 육주라 그러죠. 육주라는 땅을 확보했습니다. 강동 육주를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활약을 했다. 누구죠? 서희. 그 다음 2번 그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강물을 이용해서 그란족을 크게 물리친 것을 귀주대첩이라고 하죠. 귀주대첩. 이 지역이 귀주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여 배중손과 그가 이끌던 무엇일까요? 삼별초죠. 삼별초. 몽골의 침략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맞서 싸웠으나 결국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압되었다. 다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신라, 후백제, 후 고구려의 다양한 세력과 발해인까지 포용하면서 실질적인 민족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그 다음 2번째, 고려에 지나친 문신 중심 문벌 귀족 사회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글을 읽은 문신들이죠. 문신들 위주의 사회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귀족 사회는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의 반발로 문신 중심이니 무신들은 낮은 대우를 받아서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의 반발로 무신 집권 시대를 가져왔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100년 동안이나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데 이때 백성들은 무신들이 너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려 100년이나요. 100년이나 무신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성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제 신분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신분 해방 운동을 하죠. 그 다음 3번 주변 국가들의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뭐라고 알려지나요? 코리아. K-O-R-E-A. 영어 스펠링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 고려는 여러 북방 민족의 침략에 시달렸는데 그중 그란에 3번이나 침략했죠. 침략 때는 1차는 서희, 3차가 강감찬이죠. 이런 사람들의 활약으로 그들을 막아냈다.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 5. 배중손과 그가 이끌던 삼별초 부대라고 보면 돼요. 몽골의 침략에 대항했어요. 마지막까지 항쟁을 계속하는 자주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강화도에 처음에 근거지를 두었는데 몽골족에게 밀려서 진도까지 내려갑니다. 저 밑에 전라도 진도. 진도에서도 못 버티고 또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가게 되죠. 제주도까지 근거지를 3번이나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대항했지만 결국은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